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전당대회 끝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아주 정치의 구력이 대단하신 분을 모셨는데, 전 인천광역시 시장님이시고 패션 정치계 패션 아이콘 안상수 시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도 하시고 시장 국회의원 세 번 국회의원 했죠. 3번 참선에 예. 광역단체 인천시장을 8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 구력으로 보면 네. 지금은 이제 원로급이 원로그러면 이제 그만두라고 그러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중진. 그렇죠, 중진이시죠. 중진.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만 1996년에 네. YS 대통령이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젊은 피로 그땐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경제계에서 네. 경제계에서 확실하게 할 분을 확실하게 할 분을 모신다고 선발된 겁니다. 네네,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조금 조용히 정치를 하는 그런 성격이라 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어떤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는 네. 좀 알려져 있고 우리 YS 대통령은 상당히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네. 특히 인천광역시 오셔가지고 네. 송도나 네. 혹은 인천대교 이렇게 한 거를 보시고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잘 뽑았어 공천 잘했어 그런 말씀 한번 그리고 이제 하셨어요. 국민들이 느끼는 우리 안 시장님의 이미지는 그 이제 선인 굵은 정치.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멋쟁이처럼 옷도 지금 또 오늘도 옷이 아주 파란색으로 멋있습니다만 패션이 참 정치인들은 보통 왜 까만 양복 네네. 짙은 곤색 네. 그냥 뻔한데 우리 시장님은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서비스니까 그렇지. 국민들한테 서비스인데 국민들이 보는데 조금 그래도 보면은 기분이 좀 좋아야지. 정치인들하고 그래서 맨 싸움질이나 하고 막말이나 하고 또 조폭처럼 다니고 이러는 이미지를 주면은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들인데 우리의 살림을 대표지요, 대표. 국민이 대표를 뽑아주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데 좀 그래도 보면은 반갑고 이렇게 밝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정치인의 욕심은 뭐랄까 계속 뇌리에 남게 이제 우리 이봉규 선생 빨간 모자처럼 뭔가 이렇게 이미지 아이덴티티라고 그래야 될까 굳이 영어로 쓰자면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저는 이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참 시민들한테 큰 사랑을 오랫동안 받아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전자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이 돼야 되는데 인천광역시장을 하고도 네. 또 이제 그만두고 나서도 국회의원을 2번이나 더 했으니까 그렇죠. 그 시민들이 저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15대 때 갔다가 인천광역시장 3, 4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9대 의원, 20대 의원까지 하는데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15년 지났대요. 근데 15년 만에 국회에 들어온 의원은 제가 처음이랍니다. 국회를 떠났다가 물론 인천광역시장을 해서 정치를 완전히 떠났던 건 아니지만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인천 시민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그렇죠. 이봉규 선생님의 그 평가가 어느 정도는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진이시기 때문에 더 남달리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셨을 텐데 이준석 이제 당대표 말하자면 당선 어떻게 우선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깜짝 놀랄 일이죠. 우선 기간적으로 봐서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돌풍 보면 기간이 그렇죠. 무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한 10년 정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3번씩이나 떨어지는 것도 선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저도 10전 5승 5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네네. 10전 5승 5패 이렇게 하면 10전 전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이제 3전 3패를 한 거야. 3전 3패. 그런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정치권에 쭉 여러 가지 경륜을 이제 겪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에 대한 선호도도 물론 있지만 이 지금 국민들의 답답함, 특히 20, 30대가 지금
완전히 이 직장이 없고 또 주택값은 그냥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평생에 집값 마련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약간 투기성에 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도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인생이 막막하고 그래서 무조건 변해야 되겠구나 하는데 마침 그 변화의 아이콘으로 그냥 이준석 대표가 뜬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론조사가 우리가 이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정치권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과 다른 어떤 경향성으로 결과가 된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습니다. 뭔 의문점이냐면 전국 단위에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그 뭐 총선이랄지 지자체랄지 대선이랄지 이런 선거가 아니고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의 잔치 아니에요? 그 당의 잔치인데 당원이 뭐 32만 명인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왜 그 전체 당원한테 물어보질 않고 여론조사를 1차에서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그것도 그 원래 룰에는 그 득표율을 밝히지 않기로 해준 건데. 그랬지. 근데 그걸 그냥 흘려버려서 그때 이준석이 뭐 1등 한 게 그냥 확 나와보니까 국민들은 그 다음에는 돌풍이 맞는구나. 그렇지. 이렇게 확인 사살을 해주는 소위 되니까. 밴드웨건 효과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것은 이제 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좀 미스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당원 비율과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나 하느냐가 늘 그게 문제입니다. 늘 이제 그 이슈가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50대 50을 했단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이 국민들의 지지가 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우회에 조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뜻도 반영을 해야지 이게 어떤 그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해서 했는데 그러나 일면 우리 이봉규 선생 말씀대로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이 뽑으면 되지 대통령 뽑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 뭐라 그런 그 비판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면은 어쨌든 우리가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건데 다만 이제 문제 제기하셨다시피 이게 당원들의 경우는 32만인데 이거를 투표장에 나가서 하게 되면 더 좀 정확하게 의사 표시가 결과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왜 이런 분들조차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 모바일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차가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그 투표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투표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러면요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다 타지 말아야 돼요. 아니 출퇴근 시간에 출퇴근 다 걸어서 해야 되고 아니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타보십시오. 얼마나 빽빽하게. 그럼요. 그런데 그거는 마스크 쓰면은 투표하면서 2m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투표하면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비대면 뭐 이렇게 한 건 다 그것도 이제 아쉬운 대목이죠. 뭐 저도 이제 평상시에도 왜 어려운 이 소상공인들 특히 뭐 길거리에서 음식점 하시고 이러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적용하느냐 4인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러면서도 아닌 게 아니라 뭐 백화점이나 혹은 지하철은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불만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이번 선거는 뭐 그런 게 그것도 하나의 그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아쉬운 대목이 있어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체제가 우리 우파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국민들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대표성이고 역시 이제 당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중진이니까 저도 의견을 강력하게 낼 땐 내고 그런데 다행히 엊그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또 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럴 때 정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맞게 정확하게 해줘서 그런 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잘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뭐 자전거 타고 뭐 출근했다고 뭐 칭찬하고 이거 몇 개 그 퍼포먼스 그건 탁현민이가 더 잘해요. 그런 퍼포먼스 가지고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아마 이제 뭐가 당이 화합이 되느냐 아니면은 당원들이 지금 벌써요
뭐 실례합니다만 인천에서도요. 제가 그런 첩보를 받았는데 당원들이 지금 이준석 당선되자마자 많이 당원 뭡니까 사퇴한다고 그 전화가 쇄도했다고 그래요. 네. 그 저 첩보를 들었는데 예. 그만큼 인천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래 정치하신 거기서도 이준석 대표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당원을 철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이제 나중에 집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준석 현상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 한 6개월 전서부터 불었으면 그것도 또 새바람이라고 그래요. 예. 기뭉바람이 불다가 예, 예, 그것도 기뭉바람도 자기 스스로 부은 것도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쓱 바람 축혀 세워가지고 기뭉바람이 불다가 느닷없이 기뭉이 꺾어지니까 감이 안 되니까 그 바람은 기뭉보다 더 몇 살 어린 이준석한테로 느닷없이 한 달 전에 옮겨간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1차 투표에서 1등 했다 그러니까 2차 투표에서 근데 2차 투표 본선에서는요. 뭡니까 모바일하고 ARS로 투표를 했잖아요. 당심을 당원 투표 70% 30%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1차 두 군데에서 했는데 1000명씩 2000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2000명을 30%를 주고 예. 그다음에 15만 명이 투표를 했더라고요. 저 ARS든 예. 모바일든 예. 15만 명이 70%를 주고. 네네. 그러면 그게 맞느냐 이거 그러니까 2,000명이. 다만 이제 2,000명이라는 게 그냥 어디 뭐 2,000명 어디 모여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이제 그 여론조사 기법에 따라서 지역적, 성별, 여러 가지 연령별 이걸 포트폴리오로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라고 보고 그것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내고 또 이쪽을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걸 이제 전체 중에서 몇 퍼센트냐로 퍼센테이지로 내서 이것을 합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지적하시는 것도 뭐 의미는 있지만 큰 틀에서 그것이 어떤 그 대표성에 대해서 완전히 훼손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나죠. 아니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가 그 정확하다고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정확하다고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오차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소위 마사지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후보들도 있고 후보들이 이제 그 들어갑니다. 대표가. 그리고 또 당에서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왜곡되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하더라도 왜곡이 되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시도는 한다고 볼 수는 없지. 당에서 그런 시도는 안 하겠죠. 당에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당에서 누가 저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정을 그렇지. 그거는 제가 추워도 0.01% 의심을 안 하는데 K보팅을 의심합니다. 저는. 이게 K보팅에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왜 당원 투표를 하는데 왜 중앙선관위가 K보팅으로 하게끔 거의 이제 모든 투표를요 하다못해 아파트 연합회 회장 뽑을 때도 이제 선관위에다 이렇게 위임을 할 정도로 웬만한 선거를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선관위는 감시 감독하라고 그러면 되죠. 우리가 당원들이 축제고 전당대회가 우리가 저 대표를 학교로 말하면 학생회장 뽑는 거예요. 그렇지. 그 우리 학교에서 선거를 할 테니 우리가 혹시 부정이 있을 수 있으니 너네들 좀 와서 심판을 좀 받아오 하든지 뭐 감사를 이렇게 해야지 그 자체를 갖다가 앵겨놓고 예를 들어서 연고전인데 라이벌이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뽑는데 고려대학교 시스템으로 뽑아주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긴 여당이잖아요. 여당 당대표를 뽑는데 K보팅을 하는 건 또 그건 괜찮다고. 감독만 하라고 업소보로 참고만 하라고 그러면 되지 자기들이 주최해서 대표도 하나 못 뽑느냐 이거죠. 하여간 이 선생님 말씀을 저희들이 아주 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 국민들 특히 우리 우파 지지하는 분들한테 그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제가 또 그런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난 저 이제 중진이시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 이봉규 TV의 구독자가 지금 67만 명 됐는데요. 많더라고. 그런데 저희가 당 대표 전당대회
전날에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예. 설문조사를 돌린 게 이제 문항이 이렇습니다. 그때 막 돌풍이 막 기정사실화되고 있을 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준석이 지금의 여론조사대로 당대표가 된다면 이준석이 당대표로 된다면 1번 지지한다. 국민의힘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2번 지지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이준석이 당대표 체제를 지지한다가 17%, 지지하지 않는다가 83%가 나왔어요. 근데 참고로 저희 이봉규 TV 구독자들은 우파입니다. 그럼 좌파는 여기 재수 없다고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진짜 바이어스가 없는 데예요. 네, 네. 역선택이 없는 데입니다. 네네네. 그런 데에서 83%가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지지하지 않는다 놓고선도 그냥 미워도 다시 한번 떠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엄청난 83대 17이라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고 아이, 그렇습니다. 13만 명이에요. 예, 근데 응답한 사람. 이제 선거 전에 이제 조사하신 거예요. 네. 저도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충분히 그 당시에 그 소위 우파 국민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저희들도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다가가서 뭔가 하여간 좋은 평판을 적어도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나는 건 고마운데 그러나 이게 뭐 여론조사라는 건 하루 아침에도 막 변하는 거고 이러는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간인 우리 국민들이 걱정 거기에 또 나아가서 탈퇴 이거 지지를 처리하겠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큰 걱정이죠. 네. 다만 지금은 이것이 하나의 결과로 나타났고 어떤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잘 지켜보는데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런 경륜이나 정책이 우리 정서에 대한민국 정서 혹은 우파의 방향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우리가 교정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벌써 저희들 뭐 웬만한 사람들하고 이제 통화가 되고 걱정하는 얘기도 들어가고 어쨌든 뭐 그야말로 머리는 좋은 거 아니에요. 머리는 좋은 사람인데 어찌됐든 그런 얘기를 잘 들어서 잘 취합을 하면은 큰 걱정이 없다고 판단을 해줄 수도 있고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준석 체제는 미안하지만 11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 우리 한 후보가 결정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그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받도록 당은 당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어떤 그 당을 관리하고 중요한 것은 경선을 얼마나 공정하게 또 국민들의 이렇게 보기에 그야말로 경선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그 경선을 축제화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 잘하느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조차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경선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당 전체가 이제 같이 단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건 좀 지켜볼 일이다.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자유우파 이제 시민들은 뭘 걱정하냐면 지금 83%가 지지하지 않는다는 분들은 이준석 개인의 그동안의 행보도 물론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어른거리는 인물들이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이런 사람들한테 뒤에 어른거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반하고 배신의 아이콘인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아버지 친구가 유승민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의 그 어떤 그늘에서 그러면 공정한 그 윤석열이라든지 최재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유승민을 위한 판 깔아주는 거 뒤에서 뭐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이 김종인과 함께. 저는 이런 것 지적도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경선 관리를 불공정하게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본인도 정치 일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마음으로는 혹시 특정 후보에 대해서 무슨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관리상에 있어서
그 이제 룰 세팅을 하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투표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그 어느 특정 후보에 비단 유승민뿐 아니라 예. 어겨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예. 또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파장이 되죠. 예. 그 우리가 선거를 하면서 경선 당시에 참여를 하면은 무소속으로 못 나갑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 불만이 있어서 그만 경선에 참여를 안 하면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 이제 단일화라든지 이런 네.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처럼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우리 여당 우리 야당이죠. 네. 아직도 여당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 측으로서는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그 어떤 정말 그 평가를 네. 아직도 젊은 사람이 그야말로 받도록 할 리는 없다. 네. 그러나 그런 의혹을 갖고 우리가 지적은 해줘야죠. 네, 네. 저는 그런 결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잠시 후에 2부에서 네, 또 네, 네. 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